6월 14일 오늘의 코인 뉴스 탑5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증시 자금, 서울 부동산의 3조 원 이동, 강남 3구 집중 현상. 올해 들어 주식과 채권을 팔아 마련한 자금 3조 7,254억 9,400만 원이 주택시장으로 들어왔고, 이 가운데 3분의 2 가까운 2조 4,396억 3,100만 원이 서울 주택 매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에서 빠져나온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뜻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에서 4월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대거 활용됐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집을 살 때 돈의 출처를 적어내는 서류로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 제출해야 하고, 비규제 지역에서도 실거래가 6억 원 이상 주택을 사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한다. 이 자료는 실제로 어떤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됐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여겨진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쏠림이 특히 강했다. 서울로 유입된 금액이 전체의 65.5%를 차지했고, 그 중에서도 강남구 3,706억 9,100만 원, 송파구 3,531억 5,100만 원, 서초구 2,903억 8,200만 원으로 이른바 강남 3구에 자금이 몰렸다. 두 번째 뉴스. 스트래티지 세일러 비트코인 매도는 디지털 신용사업의 필수. 블록미디어 박수용 기자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이사회 의장이 최근 비트코인 BTC 매도는 디지털 신용사업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동안 강조해온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는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 구조상 필요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13일 지시가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세일러 의장은 BTC 프라하 컨퍼런스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재무전략 기업은 배당 지급 증권과 비트코인 담보 신용상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보유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스트래티지는 6월 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공시를 통해 비트코인 32개를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이후 처음 보고된 비트코인 매도로, 세일러 의장이 수년간 강조해온 절대 매도하지 말라는 입장과 배치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일러 의장은 회사가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는다는 정책을 고수하면 신용도 가치도, 주식 가치도 사라질 수 있다며 회사는 디지털 신용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그 자본시라고 말했다. 그는 스트래티지의 우선주 상품 STRC를 디지털 신용 상품의 사례로 제시했다. 세 번째 뉴스. 농어촌 특별세, 주식 활황의 10조 원 초과 전망, 기본소득 상설화 논의. 올해 농어촌 특별세 세수는 주식시장 거래 증가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고, 정부는 이 여유 재원을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상설화와 지원 확대 방안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농어촌 특별세 누적 수납액은 5조 7,31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세수 약 9조 2천억 원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약 2조 3천억 원과 비교하면 3조 4천억 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 개선을 위해 걷는 목적세로 코스피 상장증권 거래액의 0.15%와 취득세의 10%, 종합부동산세의 20% 등에서 일정 비율이 붙는 구조다. 최근 세수 급증은 국내 유가증권 시장인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크게 불어난 영향이 가장 크다. 농어촌 특별세는 2019년까지 연간 3조에서 4조 원대에 머물렀지만 2020년 6조 3천억 원, 2021년 8조 9천억 원으로 빠르게 늘었다. 이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6조 원 후반대에서 7조 원 안팎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해 처음 9조 원을 넘겼다. 올해는 주식시장 활황이 이어지면서 10조 원 돌파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네 번째 뉴스. 한국 시장 여전히 흔드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암암리 영업. 정부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XT.com을 수사기관에 넘긴 뒤에도 국내에서는 이 거래소를 활용한 영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비상장 가상자산을 파는 일부 업체들이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추천 코드로 수수료를 받는 레퍼럴 마케팅을 결합하면서 규제 바깥에 있는 해외 거래소와 사실상 공생하는 구조가 굳어지는 모습이다.
문제의 핵심은 미신고 거래소가 단순히 해외에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영업망과 맞물려 투자 권유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레퍼럴 마케팅은 기존 이용자가 자신의 추천 코드로 새 가입자를 유치하면 거래 수수료 일부를 받는 방식인데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를 다단계식 모집 구조와 결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3일에는 비상장 코인을 판매해온 한 업체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운영진이 xt.com 가입 방법과 이용 절차를 안내했고 자사 코인이 이 거래소에 상장됐다며 추가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특정 가격의 매도 주문을 내라고 지시하는 정황도 나타났다. 5번째 뉴스. 금융당국,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행 개편 추진. 연내 대책 마련. 금융당국이 금융공공기관의 장기 연체 채권 관리 관행을 손질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민간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검이 느슨했던 공공부문의 부실채권 처리 방식이 본격적인 제도 개편 대상에 올랐다. 공공기관이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장기간 보유하는 사이 채무자의 부담이 길어지고 재기 기회가 늦어진다는 문제의식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면서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도 열렸다. 이 회의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장기 연체가 발생한 뒤 뒤늦게 추심하는 방식보다 채무자가 가능한 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채권 정리 체계를 바꾸는 데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논의는 공공기관이 부실 채권을 제때 상각하거나 조정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쥐고 있는 관행이 통계로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이상 오늘의 코인 뉴스 탑5였습니다. 감사합니다.